안녕하십니까. 배팅 부동산 올겨울 전월세 폭락에 영끌족 칼바람 맞고 아파트 5년 전 가격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내용을 수조 모형으로 설명을 쉽게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수조를 보시겠습니다. 수조가 있는데 지금 공간이 4개가 있습니다. 자, 입구가 4개가 있죠. 왼쪽에서부터 하나, 둘, 셋, 넷, 4개의 그 입구가 있고, 자, 이 수조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무 입구에나 물을 쭉 부으면 적정 수위까지 물이 찬 다음에 멈추겠죠. 자, 요게 그 수조 모형의 기본입니다. 자, 여기서 지금 입구가 4개가 있다고 했는데, 자, 물이 차 있는 공간 하나, 둘, 셋, 넷. 자, 아파트 단지가 4개가 있다. 자, 요렇게 보셔도 됩니다. 자, 지금부터는 월세 관련된 수조 모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쉽게 설명드리기 위해서 일단 신축, 재개발, 재건축 없을 경우를 가정을 하겠습니다. 일단. 자, 그러니까 수조의 형태가 그대로죠. 자, 수조의 그 사이즈가 정해져 있는 그런 상태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세 번째 그 수조의 그 세 번째 칸 보시면 폭이 굉장히 넓습니다. 자, 요곳은 똘똘한 지역의 새 아파트 요렇게 보시면 됩니다. 똘똘한 지역의 새 아파트니까 월세 단가가 굉장히 높겠죠. 자, 그래서 당연히 지금 물이 차지하는 공간이 굉장히 넓습니다. 자, 요게 월세 금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 면적 자체가. 자, 그래서 새 아파트의 월세는 높아서 물을 많이 담고 있더라. 자, 그리고 그 옆에 썩은 아파트 보겠습니다. 자, 썩은 아파트는 위치가 좀 좋아도 끼케봐야 월세 100만원 받겠죠. 그래서 썩은 아파트의 그 수조는 작습니다. 물을 담을 수 있는 공간이 작죠. 자, 그래서 이 물이 담겨져 있는 이 공간, 자, 요게 월세 금액이라고 보시면 되고, 파란 물이 차 있는 요 공간 전체 다 합하면 월세 총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월세의 총액. 자, 월세의 총액은 그러니까 소득이 좀 늘어야지 월세 총액이 늘어나겠죠. 그런 측면에서 월세 총액은 GDP의 함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GDP가 올라가면 소득이 좋아져서 월세 총액이 늘어나고 GDP가 감소하면은 소득이 줄어들어서 월세 총액이 감소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요 GDP라고 하는 것은 1인당 GDP 곱하기 인구수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인구가 늘어나 주면은 GDP는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죠. 자, 그러나 인구가 정체되어 있거나 조금 줄어든다고 하더라도 1인당 GDP가 급격하게 아주 크게 늘어나면은 그러면은 또 GDP가 올라가는 거죠. 자, 1인당 GDP 올리는 방법은 자, 멋진 기업가가 대한민국에 등장하면 됩니다. 앨런 머스크 같은 사람이 대한민국에 탄생을 한다. 자, 그러면은 1인당 GDP 엄청나게 올라가겠죠. 자, 그러한 경우도 있겠으나 기본적으로 GDP는 인구수에 비례해서 간다. 요렇게 일단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앨런 머스크 같은 사람이 나오기 쉬운 풍토는 아니죠. 대한민국이. 자, 그래서 그런 것을 크게 기대할 수는 없고 기본적으로 GDP는 인구수의 함수다. 자, 요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는 얼마 전까지는 대한민국 인구가 계속 늘어왔죠. 자, 그러니까 당연히 GDP는 올라가게 되어 있고, 자, 그래서 월세 총액이 계속 증가되어 왔습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그 수조의 사이즈가 변동이 없다라고 하면은 인구가 계속 늘어왔기 때문에 물이 넘쳤겠죠. 자, 월세 수준이 올라가서 물이 아마 넘쳤을 겁니다. 자, 그러나 물이 넘치지는 않았죠. 자, 그 이유는 요걸 보시면 됩니다. 자, GDP가 증가를 했으나 신축, 재개발, 재건축 항상 있어 왔죠. 자, 그래서 지금 인구수가 늘어서 월세 총액이 늘어나서 물의 양은 늘어났지만, 자, 그런데 재건축 이런 걸 하면은 썩은 아파트가 새 아파트 되면서
물을 담을 수 있는 공간이 늘어나죠. 자, 그래서 저 짙은 파란색만큼 물을 채울 수 있는 공간이 늘어났던 겁니다. 자, 그래서 신축, 재개발, 재건축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수위 자체는, 자, 월세 수준 자체는 크게 변동이 없었더라.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물론 새 아파트는 월세가 구축에 비해서 올라갑니다. 센데, 자, 구축 아파트를 보시면 결국에는 아파트가 좀 노후화되면서 월세가 거의 그대로입니다. 거의 그대로 수준으로 유지하는 게 주변 아파트 월세 시세죠. 자, 그래서 월세만 보면은 지금까지 인구가 늘어왔지만 월세 수준은 크게 변동사항이 없더라. 자, 요게 월세 모델의 기본 지금 모형입니다. 자, 요까지는 좋은데, 자, 앞으로 많이 달라지죠. 앞으로는 많이 달라집니다. 자, 기본적으로 인구가 감소하는 시대가 왔습니다. 자, 그래서 월세 총액이 그러니까 물의 양이 자, 늘어나지는 않을 것이고 1인당 GDP가 좀 늘어서 월세 총액이 현 수준을 그대로 유지할 수는 있겠으나, 자, GDP가 크게 증가되는 것은 기대하기 어려운 그런 시대가 왔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신축, 재개발, 재건축 이런 것들은 여전히 엄청나게 진행하고 있죠. 자, 지금 착공한 물량들이 엄청나기 때문에 자, 요것을 스탑할 수도 없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썩은 아파트가 새 아파트 계속 바뀌고 있는데 월세 총액은 그대로더라. 자, 물의 양이 변화가 없는데 수조가 커지더라. 자, 그러면 전체적으로 월세 수준이 낮아질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경우에도 물론 새 아파트는 월세가 비싸겠죠. 자, 그러나 지금까지 감가상각을 반영하지 않아왔던 자, 월세 금액이 그대로 유지가 됐었는데 구축도 향후에는 구축의 월세가 큰 폭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지금 엄청나게 크다는 겁니다. 자, 수조 모형을 통해서 이러한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실제 상황 한번 보겠습니다. 매일경제 전셋값 더 떨어지겠네. 12월 아파트 입주 물량 연내 최대. 자, 공급이 많다는 이야기죠. 수조가 커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지역별로 보면은 경기도가 폭탄이고 인천 3,100가구, 서울 2,180가구. 자, 그래서 지금 보면은 다들 전세 가격 하락폭 커질 거다. 자, 요런 이야기를 하는데 월세에 대한 이야기는 사실 크게 많이 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나 제가 봤을 때는 요 수조 모형을 봤을 때 월세도 결국 하락하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자, 1번 서울 월세 분석. 10년간 1년에 6만 명 이상 인구가 감소해 왔습니다. 자, 무려 10년 동안 꾸준히 인구가 감소해 왔습니다. 서울 지역. 자, 그 이야기는 1인당 GDP가 늘어도 인구가 감소했기 때문에 GDP 증가가 미미했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니까 월세 총액 증가가 거의 없었다는 이야기죠. 자, 서울도 월세 증가가 크게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자, 2번 공급이 없어도 공급 부족이 아닌 상황에서 자, 이 이야기는 수조의 크기가 그대로라고 하더라도 지금 공급 부족은 아니라는 겁니다. 인구가 줄어서 GDP 증가가 크게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공급 부족, 자, 있을 수 없는 이야기죠. 자, 그런데 생각보다 공급이 많았죠. 경기가 좋아서, 주택 경기가 좋아서 특히 최근 5년간 엄청나게 많이 착공을 했죠. 자, 그래서 공급이 엄청납니다. 자, 그래서 전세 제도가 없었다면 월세는 그대로였고, 그러니까 거기에 따라서 집값이 크게 오르지 않아야 정상이었던 거죠. 자, 그런데 최근에 아시겠지만 5년간 폭등. 자, 요것은 월세 모형으로는 절대 설명이 안 되고 우리나라에만 있는 그 전세 모형, 자, 그걸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수조 모형으로 전세를 살펴봅니다. 자, 마찬가지로 신축, 재개발, 재건축 없을 경우 수조의 사이즈가 정해져 있을 경우 자, 그때 전세의
모형은, 전세 모형은 유동성 총액으로 표현이 됩니다. 자, 물의 양은 유동성 총액입니다. 유동성 총액. 자, 유동성 총액이라고 하는 것은 풀린 돈 양의 함수죠. 풀린 돈 양이 많으면 유동성이 늘어나는 거죠. 자, 요 유동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굉장히 많습니다. 최근 상황을 보면 저금리라서 유동성 늘었고, 그리고 국가에서도 야매를 부렸죠. 도와줬죠. 평균 DSR. 자, 대출 많이 해줬습니다. 유동성 늘었죠. 그리고 아파트가 올라가 주니까 사람들 월세를 전세로 돌리고 그 돈으로 추가로 투자를 또 했죠. 유동성 또 늘어났죠. 갭 투자, 영끌 투자까지 유동성이 엄청나게 늘어났습니다. 최근에. 자, 그래서 신축, 재개발, 재건축 없었다면 수위, 전세 수준은 아마 폭발적으로 올라가서 물이 아마 넘쳤을 겁니다. 자, 그러나 잘 아시겠지만 유동성 폭증이 있었지만 신축, 재개발, 재건축 생각보다 엄청 많았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수조의 사이즈가 엄청나게 커졌기 때문에 자, 이러한 유동성 장세를 어느 정도는 버텨냈던 거죠. 자, 그래서 수위가 어느 정도 올라가고 말았습니다. 자, 원래는 수조를 넘어가야 되는데 물이 넘쳐났어야 되는데 공급이 꽤 많아서 전세 수준이 어느 정도 올라가고 말았죠. 그런데 상당히 수위가 많이 올라갔었습니다. 자, 그런데 앞으로가 문제입니다. 자, 여전히 신축, 재개발, 재건축은 많습니다. 자, 착공 물량 엄청나죠? 엄청납니다. 자, 그런데 유동성은 폭풍 감소를 합니다. 자, 모든 것이 거꾸로죠. 자, 유동성 총액이 줄어드는 방향으로 모든 요소가 움직입니다. 고금리, 자, 유동성 줄어들고 평균 DSR이 아니라 DSR, 그리고 전세가 월세로 전환되고 갭 투자, 영끌 투자, 다이죠, 다이. 자, 그러니까 유동성이 마릅니다. 자, 물의 양이 줄어드니까 수조 사이즈가 그대로라고 하더라도 지금 수위가 낮아지는 그런 형국인데 여기에 신축, 재개발, 재건축까지 많습니다. 자, 수조 사이즈도 키우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앞으로 폭발적으로 전세 수준이 내려갈 수밖에 없는 자, 그러한 여건입니다. 자, 전세 물량, 전월세 물량 엄청나게 계속 쌓이고 소화가 안 되고 있죠. 너무너무 당연한 겁니다. 자, 요 수조 모델로 설명하면은 너무너무 당연한 겁니다. 자, 제가 올 초부터 요렇게 될 줄 알고 있었습니다. 자, 이전 영상들 보시면 제가 항상 말씀을 드렸죠. 자, 요러한 모형으로 설명이 가능하기 때문에 전세는 앞으로 폭발적으로 더 내려갈 겁니다. 자, 이번 전세 현황, 전세는 금리의 함수입니다. 자, 수조 모형 참조하셔도 되고 전세는 금리의 함수, 너무너무 당연하죠. 자, 그리고 금리가 2017년보다도 더 높습니다. 자, 요 이야기는 물의 양이 엄청나게 감소했다는 겁니다. 자, 유동성이 엄청나게 감소한다는 거죠. 지금 당장은 아닐지 몰라도 자, 조금 시간이 가면 갈수록 물의 양은 감소하게 되어 있고 자, 그리고 플러스 밀어내기 분양 물량 뉴스 보셨듯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자, 그러니까 수조가 커지죠. 수조가 커지고 물의 양은 감소하고 자, 전세 수준이 낮아질 수밖에 없죠. 자, 따라서 최소한 2017년 전세 수준으로는 갈 수밖에 없는 여건이다. 자, 따라서 자, 매매가가 월세 연동이면 완전 폭락이고 저는 그 월세만 보니까 저 같은 사람만 있으면 매매가 완전 폭락이고 자, 장기적으로 봤을 때 아파트 엄청나게 폭락할 겁니다. 자, 그런데 한시적으로 당분간은 전세와 연동될 확률이 더 높죠. 자, 그래서 전세와 연동되면은 아주 완전한 폭락까지는 이루어지지 않을 건데 자, 그렇더라도 자, 지금 금리 수준을 봤을 때 2017년 수준까지는 충분히 떨어질 수 있는 자, 그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보더라도 아파트 5년 전 가격이 되는 것은 시간 문제죠. 자, 내년 말까지는 아마 2017년 수준까지는 아파트 가격
떨어질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제가 제목에 지금 올 겨울에 전월세 폭락에 영끌족 칼바람 맞고 아파트 5년 전 가격이 되는데, 자, 그 5년 전 가격은 내년 말까지는 될 것 같고, 여기에 대한 마무리, 자, 3번 마무리. 대한민국은 전세 제도 때문에 아파트 왜곡이 심하죠. 그런데 월세 수조 모형이 궁극적으로는 맞는데, 자, 그렇기 때문에 GDP 성장 미미했기 때문에 엄청난 폭락이 맞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결국에는 자, 시간이 좀 많이 흐르면 그 아파트 매매가는 월세와 연동하기 때문에, 자, 당연히 폭락입니다. 당연히 너무너무 당연히 폭락이고, 자, 그렇기 때문에 아파트 임대 수익률이 5% 수준이 될 때까지는, 자, 무조건 내려간다고 봐야 됩니다. 자, 요게 정답인데, 자, 조금 긍정적으로 보더라도 한시적으로 조금은 지금 매물 정리할 수 있는 찬스가 있죠. 자, 그것은 당분간은 전세 수조 모형을 따를 거기 때문입니다. 자, 매매가하고 전세가하고 아마 연동될 가능성이 더 크기 때문에 지금 고금리 상황이 지속될 가능성이 커서 조금 긍정적으로 봤을 때 내년에 최소 2017년 수준까지는 아파트 가격이 내려갈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정확하게 보더라도, 자, 월세 연동형으로 보더라도 완전한 폭락, 자, 그리고 긍정적으로 보더라도 2017년 수준까지는 금액이 내려가겠죠. 자, 그러니까 지금 올겨울 전월세 폭락에 영끌족 칼바람 맞고 내년 말까지는 2017년 가격으로 돌아갈 것 같다 말씀을 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